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 거래가 50%를 넘겼고 곳곳에서 집값이 5억씩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거래가 이어지지 않은 데다가 매수자가 뚝 끊기자 수도권 곳곳에서 2에서 5억씩 하락하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12월에서 4월 사이에 급매가 나올 텐데 오래 기다릴 수 없거나 비싼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겨울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IMF가 집값 폭락을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세판 짜기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서울 아파트 5억 급락 수두룩, 이건 이미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겨울 대장 큰일 났다. 이게 이제 5년 6년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좀 반등했다가 내년 새 정부 때 다시 추락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이게 계속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는 아직 장담 못해요. 왜? 정부가 아직 대책을 안 내놨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쭉쭉쭉 집값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벼락 빚거지. 지금 집 없는 사람, 갑자기 무주택자들이 거지가 됐다고 해서 벼락거지라고 놀려대는데 이제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빚에 쪼들린 벼락 빚거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 집값 5억 하락 수두룩, 아파트 지표 하락 실제로 볼까요? 치솟던 잠원동 아파트 4.4억 떨어졌다. 집값 상승세 꺾이나 중앙, 반포 아파트도 4억 하락 거래. 서울 집값 상승세 두 달째 위축, 벌써 두 달째 위축이라고 나오죠? 머니투데이. 서울 집값 대폭 하락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 급락 추세 그리고 아파트 지표 하락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보자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먼저 구체적으로 예를 보자고요. 잠원 10만포 10차 전용 53m 제곱 20에서 20억에서 15억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5억. 반포 주공 1단지 전용 72 자 32에서 28억 4억이 빠졌죠. 성동 한진타운 자 전용 84 17억이 14.5억. 이 작은 것도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것도 30평대 3.5억으로 빠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강동 고덕자이 전용 59 13.5억이 11억 2.5억이나 빠졌고, 방배 아크로리버 자 전용 149 24에서 21.6 자 무려 2.4억이 빠졌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 하락이 지금 5, 4, 3이 있는데 얘들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락 거래량이 이제 반절을 넘어섰거든요. 자, 아파트 지표는 어떠냐? 이 지표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게 급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KB 매수 우위 지수를 봤더니 이제 숫자가 낮아질수록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05.3, 102, 96.9로 100 이하로 추락하게 되면 일단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100 이하로 분기됐죠. 급락.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값 봤더니 0.21, 0.19, 0.17, 7주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0.17% 상승이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표가 내려갈 때는 실제로 이 시세는 상승에 나와 있을지 몰라도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전세가도 0.17, 0.15, 0.14, 0.13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거래 20%, 35%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10월달 와서 50%까지. 겨울 6회 연속 하락. 겨울만 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여름만 되면 폭등을 했어요. 물론 떨어지는 건 조금 떨어졌고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뛴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겨울 6회 연속 하락하거나 또는 하향세, 하락은 아니라도 좀 내리막길로 갔다. 그래서 이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 12월, 1월, 2월, 3월 이때가 당장 집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는 어떤 급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실제로 여기 네임박스 보자고요. 15년부터 21년까지 봤더니 자, 이 겨울에는 주로 파란색을 쳐놨죠. 조금 덜 뛰었거나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여름 보세요. 6, 7, 8, 9, 10 이때는 빨갛죠. 또 상승폭이 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다. 그럼 일시적인 하락인 올겨울에 잡을 것이냐? 아니다.
뭐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빠지겠느냐 겨울에 8년이나 뛰었는데 나는 폭락장에 잡을 것이다.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먼저 일시적 하락을 노릴 분들 2021년 12월 올해 12월부터 내년 한 4월 자 이때 하향이 될지 하락으로 완전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실거주 내 집 마련 지금 잡을 바에는 조금 좀 참았다가 겨울을 한번 보자고요. 겨울에 보통 10에서 30% 생각보다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은 폭락할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에도 강남은 겨울에 빠졌어요. 참고하세요. 자, 하락 급매 폭락장에 2에서 5년 이게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이렇게까지 못 기다리겠다 나는 그런 분들은 올겨울을 보자고요. 그 다음에 대세 하락이라고 2022년 대세 하락은 그럼 언제부터 이어질까? 그래도 올해는 대세 하락이 아닐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교체되든 정권이 교체되든 새 정부, 새 행정부가 들어와야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2022년 10월부터 2027년 대략 한 2년에서 5년간 하락을 해야 큰 폭으로 떨어지겠죠. 자, 매수자 분석. 이때는 좀 자본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또는 강남을 잡고 싶거나 비싼 아파트를 잡고 싶은 사람들 서울이라든가 각 지역별 랜드마크 잡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거주 내 집 마련 그냥 이 정도면 안심한다 하는 분들은 올겨울 한번 노려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락장을 기다려라. IMF가 각국 긴축 전환 부동산 주가 폭락을 또 경고하고 났습니다. IMF 주가 집값 급락 가능성 경고 이건 우리나라한테만 이번에 경고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 다른 나라들한테 공이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 자 뉴스핌 기사는 10월 13일자 기사라고 찍혔죠. 자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각국 긴축 정책 각국 통화부양책에서 이 긴축 정책으로 지금 전환돼 버렸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 가지고 정말 부양책을 무한 양적 완화를 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인상하고 긴축 정책을 펼칩니다. 자, 부양책 철수했다는 뜻이죠. 이게 갑자기 긴축 정책으로 전환되면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집값 폭락이나 주가 폭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벌써 금리 인상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각국 문제점들, 각국 신용 경색, 경기 회복에 어떤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금리 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제 경제 성장률은 팍팍 뛸지 몰라도 물가가 난리를 치겠죠. 근데 긴축 돈을 걷어들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신용 경색 경기 회복이 좀 불투명한 그런 위험성이 양날의 칼인 거예요. 자 각국 중앙은행 긴축 증가 매도세 출회 즉 뭐 말이냐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긴축 돈을 수거하고 자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금리도 인상하면 매도세 이 매도세라는 말은 주가 부동산 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 속출한다는 뜻이에요. 자 부동산은 그래서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 보면 부동산 주가 거품 이게 진짜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IMF와 같은 거의 동격인 팬데믹 상황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판치는데 어떻게 부동산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떨어져야 정상인데 돈이 넘쳐나니까 그쪽으로 쏠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거야 거품이. 실질적으로 IMF는 2008년 수준으로 지금 집값이 또는 주가가 급등 오히려 더 위험하죠. 그런데 단기간에도 22% 급락 아예 본인들이 그랬어요. 집값이 22% 급락할 수가 있다라고 뉴스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네 번째 2020년에서 2021년 좋지 않은 서민주택 특히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움직이지도 않다가 요즘 뛰고 있다. 올해 초부터 뛰었다. 또는 작년 말부터 뛰었다. 자 늦게 뛴 곳들은 아주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서 뛰겠어요. 결국 거꾸로 말하면 또 이렇게 하락장이 한번 오면 다음에 뛸 때도 제일 꼬바리로 뛰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들 다 놓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안 뛰었다면 잡아도 돼요. 뭐 세대수 많고 무난하면 싸면. 그런데 설령 그런 것들이라도 많이 뛰어버렸다. 잡지 마세요. 안 좋은 것들 특히 오래 뛴 것들은 좋지 않아요.
많이 뛰면은 다음에 안 팔립니다. 자, 어떤 거냐? 중저가 서민 아파트가 지금 2년 사이에 특히 21년 올해 들어와서 90%가 폭등해 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이 최악으로 지금 정말 진짜 못한 게 올해예요. 올해 정말 저기 서민들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아버렸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정권이 집값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집회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무주택자들. 두 번째, 서울 외곽, 경기 지방 이곳들이 특히 많이 뛰었어요. 외곽들이 상대적으로 안 뛰었다가 아예 그냥 지금 오히려 거품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잡지 마세요. 많이 뛴 거 잡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뛰었어요. 특히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 몇 개 뛰지도 않고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냥 막 2배로 뛰어버려가지고 그런 거 잡게 되면 나중에요. 강남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하락장이 문제가 아니라 상승장 한 4, 5, 6년 차 때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뛰는 건 고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이게 거품으로 뛰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민 아파트들 지금 거품 폭등을 해서 폭락할 위험, 이걸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1억 미만 아파트들이 아직 안 뛴 것들은 그나마 잡아도 되는데 싹쓸이 했잖아요. 봉고차 끌고 가서 법인이라든가 개인들이 비규제 지역, 자, 그리고 또는 미분양됐던 것들이 최근에 와서 막 불티나게 이제 나가고 있는 것들 조심하세요. 그런 것들 결국 나중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가가 급등해가지고 월세 부담으로 이거 전세 살 바에는 집 사야지. 그런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안 좋으면 집을 안 샀겠어요. 자, 전세가, 월세 이렇게 붙었다고,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가 붙었다고 해서 집을 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집 사게 되면 망합니다. 이런 집들은 거의 안 좋아요. 매매가하고 전세가 바짝 붙은 것들은 아파트냐 뭐 비아파트냐를 떠나서 안 좋다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되면 내가 전세로 들어가면 깡통 전세가 돼갖고 나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도 보증보험을 들어가세요. 전세권 설정으로는 위험해요. 이런 것들은 바짝 붙으면. 그리고 안 해준다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딴 데로 가야지. 그게 안전하지. 붙었다고 해서 매매가 집을 잡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비아파트와 영끌 갭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나홀로 아파트거나 또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들 지금 신중하라고요. 10년간 안 팔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10년간 안 팔리면 살면 되지. 여러분들 언젠가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잖아요. 분양도 받을 수 있는데 분양은 다 더블 갑니다. 3기 신도시 미분양 놔도요.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뛰어요. 어디 신도시가요? 다요, 다. 알았어요? 실제로 지금 2기 신도시 40군데 더블 안 간 곳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더 갑니다. 자, 부동산 대폭락장에 준비를 해야겠죠. 어떤 걸 준비할까? 먼저 다주택자들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차익은 큰데 세금이 너무 세면 팔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별로 이렇게 몇 천만 원에서 끝나는 것들은 괜히 그런 거 끌고 가다가 하락하면 이건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떨어져요.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말소 전에 양도 차익 큰 것, 말소가 됐거나 말소 전이더라도 당장 팔라내고는 안 할게요. 좀 황금성이 있거나 좀 괜찮은 것들은 좀 이제 상황 보고 던지는 게 맞아요. 하락장까지 끌고 가면 망합니다. 그런데 팔리지도 않는 것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팔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던지세요. 자, 갭 투자. 비싼 아파트를 지금 갭 투했는데 좀 올라가긴 했는데 잘 거래도 안 되고 좀 위험하다. 근데 엄청나게 내 돈은 4억밖에 안 되는데 12억짜리를 전세 끼고 잡았다. 아주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매도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30 영끌. 그냥 자기 돈은 얼마 4억밖에 없는데 신용대출 받고 또는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부모한테 빌리고 온갖 잡동사니로 해서요 10몇 억짜리를 잡았어. 4억 갖고. 아주 위험한 거 아니나요? 본인이 설령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건 위험해요. 능력 대비 과도 대출. 아니 옛날에 잡았다면 비과세 기다리는 거고 최근에 잡았다면 매도도 판단하시라고요.
당장 뭐 매도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 그냥 에이 나는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비싼 아파트 오른 만큼 대폭락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수도권 광역시 급락 중이다. 무슨 근거냐? 9월 6일, 10월 11일인데 우선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미미하나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미미하나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연해지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거는 집값이 떨어지고 이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전국적으로도 0.3, 0.3이던 게 0.2까지 내려왔잖아요. 전반적으로 재밌는 현상이 여기 지금 녹색 2개, 대구하고 지금 세종은 이제 한물 완전히 꺾인 것 같아요. 계속 녹색이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아직도 뜨겁긴 하지만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락거래가 많다는 것은 수치는 플러스일지 몰라도 거래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로 지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중소도시들 있죠. 이런 곳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 지표를 보자고요. 서울 7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다. 자, 먼저 경기도, 제일 지금 경기도가 뜨거웠는데 0.51에서 쭉 내려와서 0.39. 아직도 높기는 하네요. 자, 그렇지만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천도 보세요. 0.44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0.42로. 인천이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5대 광역시에서 꼴찌였어요. 어떻게 서울의 옆에 있는 인천이 꼴찌입니까? 말도 안 되죠. 다른 나라 아무리 봐도 수도권이 비싼데. 아셨죠? 자,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쭉 내려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걸로도 보자고요. 자, 좀 올라가는 데다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수도권. 지방 오르내려가면서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끝부분을 보니까 하락 추세죠. 그 다음에 역시 비슷한 자료인데 한국감정 거 봤더니 자, 먼저 매매가.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내려가고 있죠. 전국 수도권 서울. 이 지표는 거짓말 못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높은 데 있죠. 한번 그거 볼게요. 이게 0이야 0.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온 게 아니라 0, 생각보다 지금 계속 좀 내려오고 있죠. 이게 이렇게까지 가서 올 겨울에 내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올겨울에 한 이 정도 내려오고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때 잡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도 지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좀 높은 데 있었는데 쭉 내려가고 있죠. 상당히 좋은 징조네요. 그리고 수도권 주거 아파트도 쭉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수도권마저도. 여기 보시면 제목을 한번 볼까요? 대출 규제 효과 적중,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 뚝, 고덕, 방배, 성동, 전국 곳곳, 서울 곳곳 아파트값 하락 속출한다고 국민일보에 나와 있죠. 자, 치솟던 자원 아파트 4.4억 떨어졌다. 집값 상승세 꺾이나. 지금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꺾인다라는 뉴스가 없었는데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락거래 보니까 이거 9월달 기준으로 35.1이에요. 근데 지금은 50%까지 내려왔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회색은 보합입니다. 서울 매수의 지수. 자, 100 넘었다가 96.9로 지금 몇 달째, 지금 6월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 보니까 계약 후 취소, 이게 지금 계약이 315만 건이가 됐다면 무려 18만 개가 취소했어요. 물론 집값이 뛰니까 그냥 취소된 경우가 있지만 계약까지 완전히 한 상태에서 가계약은 잘 안 잡히거든요. 계약금 낸 상태에서 취소됐다는 것은 이건 10중 8구는요. 뭐 집값이 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장난친다고 보면 돼요. 자전거래. 집값 띄우려고. 자,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 이거 한번 보세요. 3억에서 6억 원대 1만 가구 공급된다. 보시면 이번에 2차 사전 청약 봤더니 총 몇 군데입니까? 자, 11군데죠. 남양주 왕숙 1,500에서 1,600. 성남 낙생 평당가가 2,000에서 2,027. 성남 북정 2,200에서 2,200. 다음 성남 신촌 2,600. 수원 당수 1,500. 의정부 우정 1,300에서 1,323.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군포 대암이 의왕 오람 부천 원종 인천 검남 파주 운정까지 있는데 이것들 분양가가 지금 1,200부터 2,000까지 있죠. 여기는 너무 제가 봐서는 쓸데없이 비싸요 지금. 그렇지만 그럼 결국 얘들 얼마까지 갈까요? 다음 상승장 기준으로 최소 100% 오른다는
라고 판단합니다. 많이 뛰는 곳은 300%뛸 거예요. 이게 분양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100%. 그러니까 2배는 뛴다고 생각하면 돼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서울 아파트 5억 급락. 자, 여기 보면 진짜 집값이 아주 반토막으로 확 쪼개졌네요. 은행이 지금 비상이에요. 집값이 거품 폭등한 후에 단기간에 기대치만큼 집값이 하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락 기간이 누적되면서 매수 심리가 꺾이고 대세 하락에 진입한다면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